자, 얘들아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신분제가 변화하다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저번에 우리는 이 조선 후기, 즉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이 양난을 거치면서 그 이후 조선을 조선 후기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이 조선 후기에 조선의 정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봤고, 경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정치는 뭐 비변사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고, 무슨 법 이런 걸 배워왔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농법, 어떤 거 이양법이라고 하는 모내기법이 확산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그 다음 이번 시간에는 정치와 경제에 이어서 조선 후기, 조선 사회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 특히 어떤 부분에 중점을 맞춰가지고 살펴볼 거냐? 바로 조선의 신분제, 요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요것이 어떻게 흔들리게 되었는지에 중점을 맞춰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배경 지식으로 조선의 신분은 크게 몇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냐?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일 꼭대기 있는 애들은 역시 양반이라고 합니다. 제일 밑에 있는 애들은 천민이라고 해서 주로 노비 혹은 백정 이런 애들이 천민에 들어갑니다. 천민의 위에 있는 애들을 양민 혹은 평민 혹은 상민 이렇게 하는데, 뭐 농사 짓고 밭 갈고 그래서 세금 내고 열심히 일하는 개미 우리들의 조상님 평민 혹은 양민 상민 있었고, 양반과 평민 사이에는 중인이라고 해가지고 특수 계층이 있었어요. 뭐 의사, 통역관, 법관, 뭐 향리 이런 애들이 중인에 들어갑니다. 요것이 조선의 신분 구조인데, 요것이 어떻게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흔들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흔들리기 시작하는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농민과 노비 얘네들의 신분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농민과 노비의 신분이 어떻게 상승하게 된다, 더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어요. 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요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국가가 굉장히 돈이 궁핍해져요. 왜? 전쟁 거치면서 전쟁 물자로서 사람 많이 죽고 땅은 황폐화되어, 그래서 국가의 재정이 엄청나게 낮아진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모내기법으로 인해서 어떻게 돈 많은 평민들 혹은 부유한 평민들, 농업 생산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돈이 부족하니 저 돈 많은 애들의 돈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좀 빨아먹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빨아먹는지 보도록 할게요. 정부가 재정 확보를 위해서, 돈을 보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돈을 받고 관직을 줍니다. 벼슬을 주게 되는데, 요거를 납속책이라고 해요. 누구에게? 농민, 평민 혹은 노비 얘네들에게 돈을 받고 관직을 주면서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야? 양반이 되는 거죠. 관직, 벼슬이 있는 양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얘네들에게 돈을 받고 관직을 주고, 또 이때 관직을 주면서 말로만 자 너 벼슬 줄게 잘했지 이러진 않겠죠. 증명 문서가 하나 있단 말이야. 그거를 공명첩이라고 하는데, 이 공명첩은 문서인데 무슨 문서냐? 간단히 벼슬을 주는 임명장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명첩은 벼슬을 주는 임명장이다. 그럼 임명장 하면 되지 왜 공명첩이냐? 요것이 이제 공명첩인데, 요게 뭐 벼슬이 써 있어요. 무슨 대부, 무슨 관직에 임명함 이런 건데, 이름 쓰는 란이 비어 있어요. 이름 쓰는 란이 왜 비어 있겠어? 여기에 돈 준 사람의 이름을 채워 넣으면 되는 거야. 정정현 채워 넣으면 정정현은 이 벼슬을 갖게 되는 거고. 그래서 공명첩은 뭐다? 이름을 써 넣는 자리가 비어 있는 관직 임명장이었다. 돈을 주는 사람의 이름을 넣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평민들 돈을 이제 내면서 관직을 얻고 양반으로 신분 상승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전쟁이 많았었잖아요. 전쟁 과정에서 공을 세우는 거야. 어떤 공을 세우냐? 군사적인 공을 세워요. 임진왜란 때 제가 뭐 일본 놈들의 목을 뭐 10명 베어왔습니다. 뭐 만주족 놈들의 뭐 목을 20개 베어왔습니다. 뭐 이렇게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벼슬을 내리기도 하면서
농민과 노비 중에서 신분을 상승시키는 사람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농민, 요 시기 농업 부문에서 생산력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농민층이 분화한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소수의 일부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농민이 되지만 대다수의 농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몰락하게 된다. 자기가 자기 농사지을 땅 하나도 얻지 못해서 소작농이 되거나 머슴이 되거나 도시에서 임금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임노동자가 되기도 한다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그렇지만 소수의 돈을 많이 번 이 분홍 얘네들은 납속책, 공명첩을 통해서 신분을 상승하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국가에 굳이 막 돈 줘가면서 그렇게 뭔가 복잡한 절차 싫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동네 양반 찾아가 좀 못 사는 양반 찾아가가지고 그 당신들 그 집안에 그 당신들 이제 조상님들의 이렇게 그 쭉 계보도랑 관직 이렇게 적어놓은 책자가 하나 있을 거야. 그 책 족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족보 내가 살이다. 뭐 얼마면 돼? 막 이렇게 하면서 돈을 탁 하면서 그래서 족보를 매입해가지고 양반 족보에 자기 이름을 써넣음으로써 양반이 되기도 하고 그것도 아니면 난 그냥 위조할란다. 족보를 위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를 통해서 농민들 중 일부가 양반으로 신분을 업시키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농민이 이렇게 신분을 상승시켰다면 노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신분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느냐? 자, 이 농민들, 평민들, 농민, 평민 얘네들이 양반이 되고 어떤 애들은 소작농, 머슴, 천민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평민의 수가 감소한다고.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이 평민의 수가 감소하게 되면서 뭐가 문제냐? 아까 우리 봤던 이 신분제 양반, 중인, 양민, 평민, 천민에서 세금을 내는 계층이 누구일 것 같아? 세금을 내는 애들은 얘네들이란 말이야. 양민과 평민 얘네들이 세금을 내는데 얘네의 수가 줄어든다고.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평민의 수가 감소하면은 뭐가 감소해? 세금이 줄어들게 되면서 국가 재정도 부족해지는 거야. 난리가 난 거죠. 삐용삐용. 그래서 어떻게 하냐? 평민의 수가 감소하면서 국가 재정이 부족해지고 또 요 시기 노비들의 수가 감소한다. 노비들의 수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도망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애를 안 낳기도 하고 그래서 노비의 수가 감소하면서 노비제라고 하는 이 제도가 운영이 될까 말까 고민이 많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노비들의 일부를 양인, 평민, 양민, 상민 그 다른 말이에요. 양인으로 해방시켜서 그냥 세금을 걷게 하자 이런 게 제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비를 이쪽으로 해방시켜가지고 세금을 걷자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거. 자, 그래서 뭐죠? 말이 꼬였네요. 미안해요. 자, 양인으로 해방시켜 세금을 걷게 하는 방안이 제기되어서 어떤 방법을 하냐? 정부가 법을 하나 실시하는데 노비 종모법이라고 하는 걸 실시해요. 노비 종모법의 내용은 뭐냐? 노비는 딸을 종자, 어미 모자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신분을 아기가 따라가는 거예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을 때 옛날에는 아빠가 노비야, 엄마가 평민이야, 혹은 아빠가 평민이야, 엄마가 노비야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옛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아빠가 노비고 엄마가 평민이면은 자식은 노비였어. 무조건 노비. 반대로 아빠가 평민이고 엄마가 노비여도 자식은 노비였어. 부모 중에 어느 한쪽이 노비면은 무조건 자식은 노비였는데 노비 종모법은 뭐냐?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간다고. 엄마가 즉 평민이면은 자식은 평민이 되는 거고 엄마가 노비면은 자식이 노비가 되는 거다 이런 걸로써 노비가 되는 숫자가 반토막이 난 거죠. 이쪽 이렇게. 그래서 노비의 수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또 다른 거 노비를 해방시키기도 하는데 어떤 노비를 해방시키냐? 양반들이 이제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노비들 말고 국가가 관청 지금으로 따지면 대학교 아니면 도청, 시청, 보건소 이런 데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던 공노비, 공적인 노비 얘네들을 해방시킵니다. 평민으로 해방시켜서 세금을 이제 걷게 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노비의 숫자도 줄어들고 평민의 숫자도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인구 구성도를 보면은 처음에는 1690년대에는 양반은 10%, 상민 50%, 노비 38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해? 양반이 70%, 평민은 28%, 노비는 2%, 쭉쭉쭉쭉 상민과 노비가 감소하고 양반이 증가하는 모양새 알 수 있죠. 그래서 노비와 농민, 평민은 신분 상승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러면 나머지 다른 애들 중인과 양반층은 어떻게 되었느냐? 일단 중인은 뭘 말하느냐? 양반이 있으면은 정식 부인 말고 첩,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뭐 그런 의미야. 정식 부인 말고 첩이 있는데 이 첩의 자식을 우리는 서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서얼이 누가 있죠? 홍길동. 얘네들은 양반 대접을 받지 못했어. 엄밀히 말해서. 그래서 홍길동은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아빠를 아빠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다. 같은 레벨이 아니었다. 첩의 자식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얘네뿐만이 아니라 법관, 의관, 역관 얘네들 기술직 계층도 중인에 들어갔다. 그래서 은근히 양반에 비해서 신분 차별이 많아가지고 얘네들 또한 이 신분, 이 차별받는 이 신분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줍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해달라는데 과거 시험에도 서울이 이제 응시는 할 수 있었지만 모든 종목은 아니었어. 어떤 종목? 과거에 문신을 뽑는 문과, 무신을 뽑는 무과, 그게 기술직을 뽑는 잡과가 있으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무과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문과에는 응시할 수 없었어. 그래서 요식이 서울은 우리도 문과에 응시하겠다. 맨날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글 공부해가지고 과거에 합격을 하고 싶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과 응시 자격을 요구하고 관직에 진출한다 해도 제한이 있었지만 이 제한을 폐지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요구가 조금씩 반영이 되면서 정조, 우리가 배웠던 이 정조 때 일부가 학문 연구 기간 어떤 거 규로 시작하는 거 각으로 끝나요. 규, 장각에 실제로 진출을 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직 진출도 살짝 완화되고, 반면에 서울 얘네들은 어쨌든 양반의 자식이지, 첩의 자식이지만 그렇지만 요 기술직 중인 법관, 의관, 역관들 얘네들은 어쨌든 서울보다는 좀 더 차별이 심했나 봐. 그래서 우리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달라, 신분 차별에 반대하는 대규모 운동을 벌이는데 상소를 올려서 요청을 합니다. 소청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차별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하는 대규모 상소문 운동을 벌이지만 실제로는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그래도 이거를 통해서 중인 측들의 의식이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이제 더 이상 불합리한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진 않는다. 이거를 고치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모습 보여주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양반층 보면은 자, 요 양반층 양반수가 어떻게 증가한다, 감소한다? 엄청나게 증가한다라고 했잖아. 양반수가 증가를 하는데 문제는 관직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관직의 수는 그만큼 늘어나지가 않아요. 따라서 이 한정된 관직을 둘러싸고 양반들이 내가 저 관직을 먹네, 네가 저 관직을 먹네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 관직과 권력을 독점한 양반이 생기고 계속 대대로 이제 벼슬자리에 오르지 못해서 결국은 몰락하게 된 양반이 생겨요. 자기 땅이 있어도 아들들에게 나눠주고 그걸 다시 또 아들들에게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땅도 점점점 쪼만해지고 벼슬자리는 이제 못 진출하니까 뭐 끝발도 떨어지고 약발도 떨어지고, 그래서 몰락한 양반이 생기게 되니 얘네들을 잔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양반도 이렇게 분화하게 되니 이 실제로 이 몰락한 양반들은 거의 평민과 다를 바 없었다. 아니면은 아예 천민, 노비, 백정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보면은 자, 이것도 이제 그 당시 양반의 모습을 묘사한 그림이고 이것도 양반의 모습을 묘사한 그림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이 쓴 모자. 얘네들이 쓴 모자 보통 양반이 쓰는 관이라고 하는데 모자인데, 그래 이걸 썼으니 양반은 양반이지만 뭔가 이상한 점은 뭐가 보일까?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돗자리 만들고 있거든.
아빠는 돗자리 만들고 엄마는 뭐 이렇게 실반을 해가지고 막 옷감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고 자식이라도 그래도 조금 이제 공부시키는 거. 얘네가 바로 몰락 양반이야. 몰락해가지고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사는. 얘는 직업은 뭐일 것 같아? 양반. 왜? 아까 봤던 모자가 있고. 몰락한 양반일까? 아니면은 조금 실력이 있는 양반일까? 몰락한 양반이야. 왜? 요거 뭘까?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돗자리 만들고 있는 거. 그래서 얘도 몰락 양반이어가지고 돗자리 만들고 있었던 와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몰락한 양반이 생기기도 하였다. 얘네들은 그래서 평민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에 양반이라고 해도 다 같은 양반이 아니구나. 헤헤, 나보다 더 못 사네 양반이.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양반이 가지는 이 사회적 권위가 추락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신분제의 변화 한번 살펴봤어요. 필기 못한 부분이 있으면 필기하시면 됩니다. 농민 노비 신분 상승, 중인층 신분 상승하려는 의지, 양반 분화 쪼개졌다. 권력을 독점한 양반, 몰락한 양반이 있었으니 몰락한 양반으로 인해서 양반의 권위가 추락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